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자격증 중에 하나인 이제 CLD 관련된 자격증 취득과 관련돼서 샘플 시험인 자동차 세차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돼서 우선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LD 샘플 시험 중에 하나인 이제 자동차 세차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선 그 샘플 시험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 자동차 세차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를 간단하게 잡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제 CLD 관련된 시험이 어떤 출제 문제가 나오는지는 이제 저도 최근 트렌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자동차 세차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전부터 CLD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샘플 예제로 제공을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중요한 거는 총 시험 시간은 4시간 동안 실제 코딩을 하게 되겠고, 합격 기준은 정답률의 75% 이상이 돼야지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은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15점, 기능 구현이 15점, 문서 작업이 10점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돼서 요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은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 랩뷰의 코드 개발 스타일 및 문서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랩뷰의 VI와 함수를 사용을 하여 본 시험 제출용 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본 시험의 범위 밖에서 개발된 템플릿, 예제 또는 코드는 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모든 주요 기능이 이제 서버 VI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태 관리에 상태 머신, 큐, 메시지 핸들러 또는 이벤트 구조를 사용을 하고, 상태는 타입 정의된 열거형이어야 한다고 하고요. 사용자 정의된 데이터 타입은 타입 정의된 사용자 컨트롤로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층 구조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쉽게 더 많은 상태 및 또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장이 가능해야 하고요. 구조, 그 다음에 로컬 및 그 다음에 글로벌 변수, 그리고 프로퍼티 노드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딩을 하다 보면은 구조적으로 로컬 변수라든가 그 다음에 글로벌 변수,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컬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통 VI하고 VI 간에 서로 다른 파일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로컬 변수보다는 이제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클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속성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프로퍼티 노드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변수나 프로퍼티 노드 사용을 최소로 하는 게 뭐 레이스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 하는데 발생하는 어떤 시간 지연, 레이턴시 같은 거를 최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긴 합니다. 100ms 이내에 프로트 패널 컨트롤에 응답을 하고 CPU 시간을 100%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화일 루프를 운영하는데 화일 루프에 이제 폴링 주기를 설정하지 않으면 CPU의 자원을 100% 다 사용을 해서 화일 루프를
빠르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항상 while loop를 사용할 때는 자, 폴링 주기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열려있는 참조와 핸들을 모두 닫아줘야 되고 명료하게 문서화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자, 메인 VI와 서브 VI 내에 적합한 와이어에 라벨을 부착을 하면 좋겠고요. 각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주요 VI와 하위 VI에 대해 VI 프로퍼티의 문서에 설명을 잘 작성을 해주시면 문서 점수를 높게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프론트 패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에 대한 팁 상자와 설명을 추가를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습할 때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에 대해서는 항상 이 상수가 어떤 의미인지 라벨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요구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동차 세차기에 대해서 요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랩뷰를 사용하여 자동차 세차 컨트롤을 설계를 합니다. 컨트롤러의 프론트 패널은 다음 프론트 패널과 비슷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제공되는 것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실 때는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건들면 안 되고요. 제공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기능 구현만 해야 하겠고요. 그래서 제공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아서 실제 그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동작에 대해서 세차 컨트롤러는 이제 자동화된 세차 컨트롤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사용자는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사용을 하여 세차 옵션을 선택을 하고 세차기 안에서 자동차가 이동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관련된 그 요구 조건에 대해서 상세한 구현까지는 하지 않고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와 그 다음에 그 구조를 운영하기 위한 코드 작업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다음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이 다음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세차기 템플릿이라고 하는 VI가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가보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에는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이제 검은색 삼각형이 있다고 하는 거는 타입적인 속성의 사용자 입력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워시 옵션과 그 다음에 워시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카 포지션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사용자 입력 컨트롤은 문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폴더에 가보시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공이 된 상태에서 이제 기능을 이제 실제 구현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선은 자동차 세차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 컨셉이 이 엔트리 콘솔 부분에 보면은 이제 워시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워시 옵션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워시 옵션 8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옵션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는 카 포지션 시뮬레이션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엔트리인 경우에는 이 8가지 옵션을 선택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아직 입구에 자동차 세차기 입구 쪽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션을 옮기게 되면은 스테이션 1 같은 경우는 언더바디 워시와 그 다음에 버그 리무버 이 두 가지 워시 옵션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시 옵션에 선택된 항목 중에서 이 두 가지 항목이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항목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항목을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5초 동안 수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의 옵션도 선택이 돼 있다 손 치더라도 스테이션 1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이 스테이션 2에서 지원하는 이 네 가지 워시 옵션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테이션 2로 옮기게 되면은 그 이후에 속, 그 다음에 하이 프레셔 워시, 로우 프레셔 왁스, 그 다음에 스팟 린스 이 네 가지 워시 옵션에 대해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워시 옵션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 카 포지션 시뮬레이션의 그 슬라이더 스테이션에 따라서 이 각각의 항목들이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는 거고요. 그때 수행될 때 LED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수행 시간을 elapsed time에 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관련된 자동차 세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이제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 표준 상태 머신의 각각의 상태 정보가 이 워시 옵션의 각각의 워시 항목들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처리하기 위한 조건은 이 카 포지션 시뮬레이션이 되고 이 상태 머신을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 워시 인디케이터하고 워시 엔트리 부분에 그 다음에 elapsed time의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구현하시려고 하면은 우선 상태 머신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 머신을 정의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washstate.ct이라고 하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상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initialize, ready, 그 다음에 워시 옵션에 해당하는 8가지 항목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stop, exit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타입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과 같이 하나의 while 루프 안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 입력 컨트롤의 값을 입력을 해주는데 초기 상태는 initializ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ile 루프 안에 케이스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next 상태에 대한 값을 인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각각에 대한 상태가 운영을 할 수 있겠고 이 뒷부분에서는 하나의 서브 VR을 운영을 해서 현재 상태 정보를 입력받아서 다음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정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런 서브 VR 하나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서브 VR이 이 상태를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가 카 포지션 슬라이드 값, 그 다음에 워시 옵션, 스타트, 스탑 이 네 가지 입력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입력 컨트롤을 입력받아서 이 서브 VR에서 넥스트 상태를 계산해서 그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겠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3개에는 값을 표시해 주는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는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태 머신이 동작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while 루프의 폴링 주기는 500ms 주기로 폴링해서 눈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상태가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는 다음 상태를 처리하기 위한 서브 VR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실제 실습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제공된 코드에 대해서 자동차 세차기 template.vi를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냥 자동차 세차기라고 하겠고요. 자, 우선적으로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타입 정의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겠고요.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링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라벨은 워시 스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노에서처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 아이템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니셜라이즈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레디 상태가 되겠고 언더
바디 워시, 버그 리무버, 프리 소크, 그다음 하이 프레셔 워시, 로우 왁스, 그 다음에 스톱 프리 린스, 타이어 신폼, 에어 드라이, 그 다음에 스탑 엑시트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을 경로 위치는 다음과 같이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저장을 하시겠고요. 여기에서 워시 스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상태 머신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타입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 하나 만드셔야 되겠고, 자, 다음으로는 자동차 세차기.vi 파일을 열어서 상태 머신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가신 다음에 자, 상태 머신을 운영하는 방법은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우선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레지스터에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만든 워시 state.ctl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안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이 shift register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입력 선택자를 인가하면 항상 이 케이스가 두 가지만 생기는데요. 자, 여기에서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고, initialize가 이제 기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머신이 상태가 잘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상태 정보는 뭐 아래쪽에 배치해 볼까요?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자,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 5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0ms 주기로 폴링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디케이터 지금 보면은 자, 가로 방향으로 폭을 더 키우겠고요. 자, 인디케이터는 워시 인디케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랩스트 타임도 있고, 그 다음에 워시 엔트리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오늘은 이런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부분까지는 코딩을 하지 않겠지만 자리는 다음과 같이 자, 이 부분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VR을 하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카 포지션 슬라이드, 그 다음에 워시 옵션, 자, 입력으로 현재 상태를 입력받아서 다음 상태의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기 위한 서브 VR을 만들 텐데요. 자, 서브 VR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파일에서 자, 새 VR을 누르시겠고요. 여기에서 서브 VR을 하나 만들 텐데요. 자, 서브 VR 입력으로는 이 네 가지 정보를 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자,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그대로 가져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로 가서 자, 서브 VR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커넥터 펜을 보기 위해서 하겠고요. 그래서 커넥터 펜을 보면은 지금 카 포지션 슬라이더가 위쪽으로 가야 되겠고요. 워시 옵션이 왼쪽, 그 다음에 스타트하고 스탑이 아래쪽으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커넥터 펜은 이 부분은 카 포지션 슬라이드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워시 옵션, 그 다음에 스타트, 그 다음에 스탑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상태 정보를 인가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위로 올리겠고요. 자, 상태 정보는 컨트롤에서 워시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자, 여기에서 라벨을 current state라고 했고요. 다음은 복사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바꾸시겠고요. next stat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펜을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그 다음에 에라 출력을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커넥터 펜은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하는데 이름은 serve get next stat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serve get next state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론트 패널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현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serve get next state에서 기본적으로는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겁니다. 자,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우선 사이즈를 좀 여유있게 키우겠고,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에라가 있는 경우는 바이패스 시키고, 자, 에라가 없더라도 입력 에라를 출력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할 텐데요. 이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더 만들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current state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출력으로는 next state가 이제 나오면 되겠죠. 우선 공간을 좀 여유있게 잡겠고요. 마찬가지로 케이스 구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가 이렇게 네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일단 스탑, 그 다음에 카 포지션 슬라이드를 그 다음에 배치하겠고요. 워시 옵션즈를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 선택하시고 왼쪽 경계로 얼라인을 맞춰주도록 하겠고, 자, 스탑 값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카 포지션 슬라이드 값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워시 옵션 같은 경우는 보면은 클러스터 형태고요. 클러스터 안에 클러스터인데 보면 원소가 불리언 원소가 동일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클러스터를 배열 형태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원소는 불리언이 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불리언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형태로 변화를 해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
라벨은 다음과 같이 배치하겠고요. 자, 스타트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주석으로 달리는 걸 또 똑같이 쓸 텐데요. 자, 우선 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의 위치가 어디냐를 이제 0, 1, 2, 3, 4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1호에서 본 것처럼 이제 카 포지션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0이 엔트리, 1이 스테이션 1, 2가 자, 스테이션 2, 3이 스테이션 3, 4가 엑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석으로 제가 가독성 있게 좀 작성을 해볼 텐데요. 0인 경우는 자, 엔트리가 되겠고요. 자, 1인 경우는 스테이션 자, 이게 스테이션 1이죠. 그래서 스테이션 1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바디 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인 경우는 스테이션 2가 되겠고, 이 경우는 워시 옵션이 이게 있고, 자, 약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LP 웍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못한 것 같은데요. SOPT 프리 린스가 되겠습니다. 맞죠? 예, 오타가 있었네요. 그리고 3인 경우 스테이션 3이 되겠고요. 이 경우는 타이어 신 에어 드라이가 되겠고, 4인 경우는 이제 엑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를 결정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해보면, 자, 이니셜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레디 상태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T가 2개 들어있네요. 하나 빼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자, 상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와이어 지우시고, 자, 이니셜라이즈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무조건 레디 상태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레디 상태인 경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선택이라고 하는 자, 비교 카테고리에 자,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자, 선택할 때 자, 스탑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스탑 값이 참인 경우에는 상수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때는 와이어를 지우시고, 자, 엑시트 상태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 전 스테이트에서도 온라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겠고, 만약에 여기 이제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거짓인 경우는 이제 그때는 이 스타트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또 처리를 할 건데요. 이거를 자, 복사하시겠고요. 자, 그래서 레디 상태에서 만약 스타트를 눌렀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카 포지션 슬라이드 값에 따라서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 복사하시겠고요. 그래서 자, 언더바디 워시로 가겠고,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 레디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디 상태를 구현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언더바디 워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앞서서 자, 이 부분은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미리 해놓고요. 중복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쓰겠고,
자, 스탑 값이 참인 경우는 엑시트로 빠지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카 포지션 슬라이드 값에 따라서 이제 0인 경우는 이제 엔트리 포지션이기 때문에 계속 대기하면 되겠고, 1 또는 그 이상의 값인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워시 옵션 값에 따라서 다음 상태를 이제 운영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도 하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카 포지션 슬라이드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0인 경우, 그 다음에 자, 1인 경우를 이제 기본 케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자, 0인 경우에는 언더바디 워시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1 이상의 값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면 워시 옵션이라고 하는 값을, 자, 클러스터인데 이걸 클러스터 원소가 불리언이기 때문에 그거를 불리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 1차원별 값 중에서 지금 언더바디 워시는 자, 첫 번째 원소가 되겠, 지금 보면은 이제 다음 상태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인덱스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버그 리무브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자, 배열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라벨 보이게 하겠고, 이때 자, 인덱스 값은 1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버그 리무버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일단 이 부분 복사하겠고요. 자, 선택 값에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참이면 그때는 버그 리무버 상태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프리 소크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온라인 맞춰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버그 리무버 쪽 가셔가지고 자, 이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똑같이 자, 스탑 값이 참이면 엑시스트 상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도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카 포지션 슬라이더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서는 자, 0과 1인 경우, 자, 0과 0 쉼표 1인 경우는 이제 엔트리나 그 다음에 스테이션 1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버그 리무버 상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복사하시겠고, 이 관련된 값을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나 이 이상인 경우, 이걸 기본 케이스로 만들고 있고요. 그냥 이 이상인 경우는 이제 스테이션 2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워시 옵션 값에 따라서 다음 상태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 불러와 주시겠고,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배열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이 프리 소크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0, 1, 2가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값은 2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선택을 복사하시겠고, 참인 경우는 지금 버그 리무버였죠. 그래서 여기서 프리 소크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 다음 상태로 또 처리하는 거죠. 다음 상태는 이제 하이 프레셔 워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상태에 대해서 넥스트 상태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소크에 대해서도 또 구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소크는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스탑 값이 참인 경우는 엑시트 상태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 배열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시겠고, 라벨 보이게 하겠고, 인덱스 값은 3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을 인가한다는 거는 0, 1, 2, 3 이 하이 프레셔 워시 이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이면은 하이 프레셔 워시 상태로 처리하는 거겠죠. 자 이거를 좀 코딩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선택값에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하이 프레셔 워시 상태로 처리하실 수 있고,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 그 다음 상태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배열 인덱스 라벨을 왼쪽으로 바뀌고 있고,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하이 프레셔 워시에 대해서 상태를 또 넥스트 상태를 구하는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뭐 지금 보면은 이 선택의 엑시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 케이스 구조의 바깥쪽에서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이때는 케이스를 0과 1, 그래서 여기는 0 쉼표 1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기본 케이스로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이 0 또는 1인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하이 프레셔 워시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2인 경우, 자, 2인 경우는 보면은 자, 그때는 요 값에 따라서 또 바꿔야 되겠죠. 자, 배열 인덱스 함수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0, 1, 2, 3 그래서 요 네 번째 로우 프레셔 왁스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자 4로 하겠습니다. 상수 만들어서 인덱스를 4로 하겠고요. 그래서 자 로우 프레셔 왁스가 자 참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또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선택값에 값을 연결시켜주고, 참이면 자 로우 프레셔 왁스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표준 상태 모션 구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태천이나 이런 코드를 손쉽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로우 프레셔 왁스 부분에 대해서 구현해 보게 되면은, 자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복사하시겠고, 자 스탑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상태가 또 처리가 되겠고,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여기 보면은 이때는 자 다섯 번째 인덱스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참이면 그때는 소프트 로우 프레셔 왁스 다음에 해당하는 워시 옵션인 소프트 프리 린즈로 가시고, 아니면 그 다음 상태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5로 하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시겠고요. 자, 선택 함수의 출력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덱스 값이 자 보면은 0, 1, 2, 3, 4, 5 스폿 프리 린스 값이 참이면 그 상태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상태인 타이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소문자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타입 정의 열기 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 T가 지금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 대문자로 바꿔주고 자, 확인을 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은 타입적인 속성을 지정하신 경우는 일괄적으로 다 반영이 되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적 열기 하시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깨지게 나오네요.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지금 보면 여기는 반영이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 상태에 대해서 자 이게 이론에 제가 표시해 놨는데 자 이 부분을 보고 자 구현해 보겠는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자 스타트 값이 참이면 엑시트 상태로 처리하시는 거고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카 포지션 슬라이드 값을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0에서 2 사이 값을 자 하나의 케이스로 하겠고요. 자 이때는 0에서 2라고 하는 거는 여기 엔트리 스테이션 1, 스테이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인 경우에는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복사하시겠고 스팟 프리 린스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다른 케이스 즉 3이거나 3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0에서 0, 1, 2는 유지하겠고 3 이상인 경우는 이거죠. 스테이션 3이나 엑시트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이 워시 옵션즈에 대한 1차원별 데이터 중에서 여기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6번째 인덱스 값을 자 참조를 할 겁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인덱스는 6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6인 경우는 뭐냐 0, 1, 2, 3, 4, 5, 6인 거죠. 그래서 타이어 신 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참이면 자 타이어 신 폼으로 가시겠고요.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스텝인 에어드라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자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타이어 신 폼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 앞에 있는 코드를 좀 복사해서 사용을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복사하시겠고요. 그래서 인덱스 값은 자 7로 하시겠고요. 자 그래서 이때는 7이 참이면 자 에어드라이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 스탑 상태 다음 상태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별값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복사하신 다음에 스탑 값이 참인 경우는 자 엑시트 상태로 처리하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 아래 선택 출력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에어드라이 상태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은 복사를 해서 자 구현해 주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서 카 포지션 슬라이드 값에 따라서 자 또 그 다음 케이스가 정해질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0부터 3 사이의 값 그래서 0하고 마침표 2개 하고 3으로 하시게 되면은 0에서 3 사이의 값 같은 경우는 에어드라이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 이렇게 하시겠고 4하거나 4 이상인 값인 경우
그때는 여기를 기본, 자, 이게 선택하시겠고, 자,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그 경우에는 이제 스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즉, 그 카 포지션 슬라이드 값이 엑시트 상태가 되면은 이 에어 드라이 상태에서 스탑으로 빠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 스탑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 이때는 엑시트 버튼 다시 하겠습니다. 스탑 케이스인 경우는 자, 스탑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자, 엑시트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거짓이면은 자, 레디 상태로 가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시트 상태인 경우는 현재 엑시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상태를 자, 구하는 서브 VI가 다 구현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자, 메인 VI에 가서 자, 여기에서 서브 VI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브 VI 운영할 때는 저는 폴더를 자, 서브 VI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 안에서 서브 VI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브 VI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그리고 서브 VI의 입력으로 이제 각각을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 서브 VI 출력 값을 Shift 레지스터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워시 옵션은 자, 라벨을 이쪽으로 배치하겠고, 자, 입력으로 현재 상태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워시 옵션 값을 인가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타트 스탑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타트 스탑도 라벨을 왼쪽으로 배치해 볼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코드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 루프의 자, 정지 조건에 대해서도 자, 이 메인 VI에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부터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태를 정의한 상수값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해놓고 입력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정보이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이니셜라이즈 상태에서는 정지를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상태로 가서 이때는 상수를 또 만드시겠고, 자, 레디 상태가 되겠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워도 되겠네요. 자, 상수 하나 만들어 주시겠고, 언더 바디 워시로 바꾸겠고요. 거짓으로 하겠고, 자, 버그 리무버. 다음은 프리소크. 자, 하이 프레셔 워시. 자, 로우 프레셔 웍스. 스팟 프리 린즈. 그 다음에 현재 상태 정보를 설치를 이게 그 입력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에어 드라이. 스탑.
자, 엑시트인 경우에만 이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실습하려고 하는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자, 핵심은 이 그 넥스트 스테이트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고요.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언더 이걸 전부 다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자, 스타트를 눌렀을 때 지금 보면은 현재 상태는 언더 바디 워시 상태가 되겠는데, 왜냐하면 카 포지션 시뮬레이션의 위치가 엔트리이기 때문에 지금 수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 스테이션 1으로 옮기시게 되면은 언더 바디 워시가 수행이 됐고, 그 다음 그 워시 옵션인 버그 리무버 상태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테이션 2로 가면은 자, 프리소크 해서 지금 스팟 프리린즈까지 지금 갔고요. 그런데 타이어 심 폼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스테이션 3으로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체되어 있는 거고요. 스테이션 3으로 가면은 자, 에어드라이까지 갔고, 엑시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스탑을 하고 나서 레지 상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스탑 프로그램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엑시트 상태로 빠져서 정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CLD 실습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자동차 세차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표준 상태 모신 구조를 사용을 해서 워시 옵션 정보에 따라서 워시 옵션 정보의 설정값과 그 다음에 카 포지션 시뮬레이션 값에 의해서 내가 스타트를 했을 때 어떤 상태가 자, 수행이 될 것인지를 자, 운영하는 그런 상태 모신 구조까지 구현했고요. 이 다음 강좌에서는 실제 각각의 상태에서 처리하는 동작에 대해서 구현을 해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